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공부하고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에 합격한 홍진표입니다. 제가 고3 때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솔직히 공부를 거의 안 하고 게임에만 빠져 살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끈기가 없어서 많이 포기하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재수를 선택했을 때도 혼자서는 이제 재수를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재수학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재수를 시작하게 된 다음에 여러 학원을 다녀보면서 입학 상담을 여러 학원에서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메가스터디 학원이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교통비와 교통비 절약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이제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수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챙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적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 메가스터디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강사진들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어서 높은 수준의 강의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커리큘럼도 6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주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면서 담임 선생님들이 입시 컨설팅을 하며 저희에게 이제 입시 관련 정보를 전해주시고, 또 이제 학생들 개개인마다 수업에 관한 것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점검해 주시며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신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초부터 다시 탄탄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학원이 필요했는데, 메가스터디 학원을 찾아보니까 수능 기초반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메가스터디 학원은 수능 기초반이 따로 있는 만큼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익숙할 것이고, 익숙한 만큼 이제 성장 방법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메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것은 메가스터디 학원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원의 커리큘럼 덕분에 빠르지만 급하지 않게 모든 범위의 기초들을 탄탄히 다지면서 각종 개념들을 배워서 결국 이제 후반부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넘볼 수 있는 실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면 쉬운 계산 문제는 풀 수 있더라도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는 낙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6월 전까지는 빠르게 개념을 잡아주시고 9월까지는 이제 그 개념들을 다지면서 복습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낙오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어떻게 개념을 응용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질문해 주시면서 학생들이 이제 빠지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모습 덕분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매 달마다 메가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풀면서 긴장감을 계속 받음으로써 익숙한 감각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떨지 않고 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케미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기 초반에 배운 개념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등과 이제 각종 개념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후반에는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개념들을 복습하고 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재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이제 작년도에 계속 놀다 보니까 이제 체력도 많이 다운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학원에 머물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몸도 힘들고 머리도 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은 건 둘째치더라도 이제 앉아있는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학원에 10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계속 활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속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체력을 길렀고, 그 체력을 기르던 와중에 몸도 슬슬 이제 제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성적이 이제 작년 수능을 비교하면 이제 확실하게 오른 것은 맞지만 작년 수능을 비해서 올랐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시절에서 최근에 본 다른 모의고사들에 비하면 이제 만족하지 못할 수준의 성적 향상이나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나 있었는데요. 그럴 때 오히려 저는 공부량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씩 쉬기보다는 제 공책에 깜지를 쓰듯이 영단어를 계속 옮겨 적었는데요.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계속 깜지를 쓰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서라도 잡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슬럼프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이 맞는 결정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신이 재수를 했지만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제 주위 또래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자신이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슬플 수도 있지만, 재수를 시작한 이상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재수 생활 동안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수능을 어떻게 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수능을 끝까지 봤다는 것 자체가, 재수 생활을 끝까지 끝마쳤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와 비슷하게 낮은 성적에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다른 방식을 찾기보다는 메가스터디 학원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 방법을 몰라서 많이 헤맸었는데요. 메가스터디 학원이라는 대형 학원에서 이제 6단계 커리큘럼이 짜여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니까, 그 방식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개인마다 상승의 폭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